예, 장동혁입니다. 우선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었고, 또 그래서 후보자의 인품이나 또 법관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재판에 관한 여러 능력에 비추었을 때 오늘 축하드리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 자리니까요, 몇 가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현재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 북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다른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적인 문제들이 또는 독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나 역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사 문제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간단합니다. 독도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그것은 저희들도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어떤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국익을 고려해서 안보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어떤 외교적인 결단을 한 거면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라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관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 결단. 네. 자, 그러면 지금 3자 변제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그것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문제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고 그와 달리 그것과는 달리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무슨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삼자 변제를 인정하면 네, 삼자 변제를 하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 그리고 그것이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유 부분까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결론과 관련해서 그 말씀드리면 희생당한 분들의 네, 인격권이나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외교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 대법원 판결과 전혀 모순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은 이제 채무자의 책임을 이제 선언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돈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그러니까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징용으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채무자의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그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의 판결 주문 내용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집행 단계에 있어서는 제3자 변제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판결 선고에서 이루어진 주문의 내용 이후의 내용과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방식이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